똑같은 시간을 두고 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아무 정보도 없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정보가 확실하게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좀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원입니다. 오늘 발표되었던 고용 관련 지표 결과들이 금리 인하에는 좀 많이 불리하게 나왔어요.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 21% 정도에서 6%까지 쭉 떨어졌습니다. 금요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. 오늘 나온 결과만 봐서는 시장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주식이나 특히 코인 시장처럼 위험 자산 시장은 매도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커요. 만약에 이 65K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60K를 리테스트하러 더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 자리도 깨진다라고 하면은 53K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코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좀 몇 개 나온 게 있어요. 레이어 제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제로 코인이 나온 건데 이 프로젝트가 원래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역할만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체인, 아비트럼 체인, 그리고 BNB 체인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자체적인 블록체인이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는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.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.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다른 레이어 1들이랑 확실하게 차별화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. 금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체인이기 때문입니다. 처음부터 기관들의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대형 금융 인프라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체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 항공사로 좀 비유해 드리자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대중 승객 중심으로 설계된 상용 여객기라고 하면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까지 안정적으로 태우겠다라는 그런 구조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코노미만 있던 비행기에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VIP 승객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. 레이어 제로라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에 대한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요약을 해드리자면 세 가지 구역으로 좀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1구역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할중앙과 어플 같은 일반 상업지구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요. 2구역은 프라이버시 쪽입니다. 현금 결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ZK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 좀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성인 인증을 해야 될 때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맞으면 맞다 이 정도로만 증명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바로 ZK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.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베뉴라고 해서 거래소들을 위한 약간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앱 구역, 프라이버시 구역, 그리고 거래소 구역 이렇게 목적별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. 시다텔이랑 아트 인베스트 이런 기관들이 제로코인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건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 테더에서도 레이어 제로에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테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결제와 정산 네트워크입니다. USDT가 많이 쓰이고요. 많이 움직여야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블록체인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가산 이동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멀티체인 환경에서 USDT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더가 레이어 제로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레이어 제로가 언제쯤 출시가 될 것이냐 현재 공개된 일정은요 2026년 가을 정도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을 두고 코인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아무 정보도 없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정보가 확실하게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좀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레이어 제로 이슈 때문에 수혜를 받는 코인이 또 있습니다. 레이어 제로 재단에서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프로젝트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. 스타게이트 다오 투표가 있었는데요.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합니다. 스타게이트 코인 홀더분들은 일정 비율로 나중에 제로 코인으로 전환을 해주게 될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스타게이트 다오는 앞으로 없어지게 될 거예요. 레이어 제로 생태계로 아예 흡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레이어 제로에 기관들에게 친화적인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스타게이트도 덤으로 큰 상승세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 실사용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번 레이어 제로 이슈를 보면 실사용이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기관들이 실사용할 수 있는 게 주목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
규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. 호재 이슈들보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불안 요소들에 대한 이슈들이 해소가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1분기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2분기까지도 저는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큰 반등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.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난 이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 가지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